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저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바니 우리는 아직 백신 개발도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Anyway, this is for a good cause, so I'm so pleased to have it done.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잘하고 확진자 동선 세밀하게 잘 추적해서 세계적인 모범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은경 청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는 재생산 지수가 한 1.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오한진 박사님, 그래프로 봤을 때 물론 주말 사이에 다소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정 청장 말 맞다나 지금 최대 1,200명. 근데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2,000명도 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지금 우선 제일 문제가 동선을 알 수 없는, 즉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숫자가 22%를 넘었습니다. 예. 이렇다 보면 5분의 1 이상이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재생산지수 1.28이 무색하죠. 5분의 1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느닷없이 2,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중한 상황이다. 바뀌는 화면도 좀 다음 거 볼게요. 근데 이제 위중하니까 지금 워낙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병상도 모자란데 지금 경기도에는 아예 없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학교에 지금 대학교에 요청을 한 상태고 전국 48개 병상 가운데 수도권은 8개 뿐이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정부가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때 그 방역 대책을 세우는 이쪽에서는 중환자 숫자가 같이 늘어날 거라는 걸 당연히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병상을 확보할 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야 되고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돼 있지 못하고 병상도 지금 준비된 것이 다 소진이 돼서 8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환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에 힘을 쓰다 보면 일반 중환자는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산병원이라는 한 군데로 집중을 시켜놓고 치료를 하고 동선만 서로 다르게 해서 치료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중환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병원 여러 군데 흩어놓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미리 당국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의료원이 됐든 적십자병원이 됐든 어떤 병원이 됐든 한 군데를 정해서 그쪽에 중환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병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의료진도 피로도가 훨씬 덜해지고 간호사도 또는 의사도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여러 병원으로 흩어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소모전이 됩니다. 병원도 힘들고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고 간호사도 힘들고 다 힘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었다. 거점병원 하나 잡아놓고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됐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은 하다못해 장충체육관이라도 한 군데를 정해서 그리 다 모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병원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단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 교수님. 근데
이거야 뭐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일부 코로나 감염 전문가는 당장 3단계 시행이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오 박사님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와 방역은 이 양날의 검이잖아요. 어느 한쪽을 신경 쓰면 한쪽이 당연히 잘못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이 지금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렸다가 진정세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씩 내리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국민들이 있고 굉장히 괴로운 이 소상공인부터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괴롭겠지만 빨리 올려서 이 코로나를 진정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그 제일 짧은 시간을 들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3단계 올리는 거에 찬성을 하죠. 네. 대통령은 일단 뭐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강조할 때마다 정말 공교롭게도 결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처장. 네. 저희가 화면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분명히 희망을 주고 그래야 내수 경제도 살아나는 측면도 분명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좀 과잉 대응, 거리두기 메시지를 확실히 국민들에게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 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방역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러면 좀 소홀히 했던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런 메시지를 내놓으셨을 텐데 우연의 일치로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해도 갑자기 이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생시키려고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저렇게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그 충심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방역에는 계속 걸림돌이 되었었다. 이런 점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한번 되돌아보고 이 다음 메시지를 내놓을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악화가 돼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이 뭔가 좋은 이야기 하면 또 나쁘게 될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통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이야기와 현실이 자꾸 어긋나는가? 그걸 누가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장관이, 총리가, 청와대 참모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힘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대의 반응이 오면 그때는 정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정부가 K방역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정작 이제는 병상도 인력도 백신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K방역 홍보비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공과를 따져서 이 정부가 잘했다. 이런 거 국민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이제 스스로가 막 이게 다 내 덕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서민 교수와 안철수 대표, 오한진 박사님. 지금 와서 뭐 저희 뉴스타텐도 뭐 책임 공방만 하자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걸 읽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의 지금도 그 방역 대책의 중점 사안이 방역 홍보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지금 지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은 거죠. 우선 정부나 또는 정치권이나 방역 당국에서 첫 번째로 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1년 가까이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모이고 전파를 시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바이러스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고 더더욱이 사람들은 산밀 환경이라고 해서 밀집, 밀폐된 상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지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조금 실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방역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정부 당국도 그럴 만한 원동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고요. 결국 희망은 백신뿐인데요.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저 말에 국민의힘 측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 당국이 백신을 확보했냐는 겁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3월이면 백신에 우리가 주입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아직 백신 개발도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선 모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 병상, 의료진이라고 합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말 확보를 해서 확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 3월에는 정말 백신을 맞는 게 가능하냐 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이제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잖아요. 저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때 얘기할 부분이지 지금에 앞서서 저거 못 지킬 거다 그러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면 현재 뭐 영국이라든가 이제 미국은 뭐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거 1976년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돼지 백신의 교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너무 강조하고 서두르다가 그 부작용이 미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돼지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포 때문에 너무 백신을 쉽사리 허용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성이 검증된 다음에 그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구입해서 투여하는 게 국민 생활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또 아울러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연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백신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대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대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뭐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더 늦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근데 저 이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실제로 영국, 미국 또 코로나 백신 첫 접종 물론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기도 하고 확진자 수가 엄청 많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바레인이나 멕시코 우리보다 비교적 의료 수준이 낮다고 하는 나라도 백신 사용을 승인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 늦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일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백신이죠. 이 백신을 이용해서 사실 국민들의 60% 이상 또는 75% 이상이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사라져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백신을 확보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아직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완벽한 확보가 안 된 거로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대통령께서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만 1,000만 명분을 우리가 확보한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집단 면역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의 방역 당국은 도대체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왜 예상 못했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건지, 어떻게 국민을 정말 저희가 이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건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이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싶고 그대로 가고 싶다. 네. 대표님의 말씀 다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요? 국민들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맞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나갈지,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시설은 한정적이에요. 항상 한정적인 생산시설이고. 백신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나머지 여러 나라들이 미리 선점한 상황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 사람들 걸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생산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물량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박사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많이 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바람대로 빨리 좀 백신 확보도 잘 되고 이낙연 대표의 말도 당연히 그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만나봤던 그 K방역 홍보에만 1,200억을 썼다라는 건 일단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하나 그 수치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